푸바오는 저의 영원한 아기 판다 친구. 이런 분위기 제가 원치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 안 되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연습할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 있어요. 자,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의 조그만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36년째 근무하고 있는 강철원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행복을 주는 보물 푸바오라는 친구를 알고 계시나요?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친구들의 집사이자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원 경력만큼이나 저는 많은 동물들을 접해 보았는데요. 요즘에는 바오 가족이라고 하는 자이언트 판다들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이름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빠 판다, 러바오, 네, 엄마 판다, 아이바오, 그리고 큰딸, 후바오, 얼마 전에 막 100일을 넘긴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번. 여기 거의 중증 환자들이시네요. 네.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바오 중독증 중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 중에 2020년에 태어난 푸바오라는 친구, 7월 20일 날 이 친구가 9시 49분에 태어났죠. 197g으로. 이 친구가 태어나면서 저는 할부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태어나면서 제가 곰 손자를 두게 됐어요. 네, 사람의 손자가 아니고 곰 손자를 두게 됐죠. 푸바오가 태어나던 순간 저는 그날을 사육사로서 최고의 순간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 어렵다는 자연교미에 성공을 하고 122일 동안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2시간의 진통을 겪고 양수가 딱 터지면서 푸바오가 딱 나오는 순간을 지켜봤는데 정말 그 우렁찬 아기 판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터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아이바오가 분만실에 있는 모습이죠. 위쪽에 워토우, 당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먹을 생각을 못합니다. 저건 아파서 먹는 거예요. 진통을 참으려고. 근데 역시 식욕이 땡긴 건 아니고요. 지금 진통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판다가 그렇게 작은 아이를 낳는데 아픈가요? 당연하죠. 네, 똑같은 고통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어디라도 가보겠다고 지금. 판다들은 거의 지금 이 상태 전에 약 2주 정도를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먹지 않고 분만을 준비를 합니다. 자, 펜스를 잡는 부분도 진통을 참고. 저런 장면 처음 보시죠? 펜스를 이렇게 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보통 최근에 분만실을 하면 남편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종이 박스를 제가 넣어줬는데 이제 종이를 이렇게 찢으면서 약간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다 되어서 저걸 다 청소를 해주죠.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소리가 우렁차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입으로 불다가 일단 양수 때문에 미끄러워서 한번 놓치고요. 미끄러워서 잘 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바로 물었습니다. 핥아주고 다시 놓쳤어요.
안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바오는 처음 아기를 낳아본 거죠, 당연히. 그런데도 아주 침착하게 아기를 잘 돌봤고요. 이 작고 가녀린 아이는 저에게 아주 가슴을 터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아주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입술 터진 거 보이시죠? 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자, 그 행복감을 느끼는 비법이 뭘까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도 행복감을 느끼는 비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2016년에 3월 3일 날 아이바오랑 러바오가 저를 따라서 왔죠. 아이바오는 3살 때, 러바오는 4살 때 저를 따라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을 하면서 2018년이 돼서 아이바오가 번식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번식 행동들이 나타났지만 그때는 아이바오가 약간 어리다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도 아기 판다를 직접 만나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1년만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번식을 유도를 해보자라고 했고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태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 2019년이 도래를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이바오가 전혀 소식이 없어요.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판다들은 번식기가 되면 명확한 행동들이 나타나요. 아마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먹방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이 먹고 열심히 먹는 친구들이 식욕이 줄어들어요. 먹는 게 점점 줄어들고 거의 먹지 않고 행동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잠자는 시간이 보통 10시간 정도를 자야 되는데 거의 한 2-3시간으로 줄면서 잠자는 시간이 줄어요. 네, 그러면서 몸에 물을 묻힙니다. 왜냐하면 행동들이 많아지면 땀샘이 많지 않아서 몸에 열을 식히기 못하기 때문에 물을 묻혀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킹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엉덩이 쪽에 취선인데 거기에서 자신의 냄새를 돌출된 나무 아니면 바위 이런 데 막 묻힙니다. 비비면서. 수컷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2019년에. 자,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되면 호르몬을 매일 소변을 채취를 해서 호르몬 분석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분석을 하는데 역시 수치가 변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때부터 저는 아주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응원을 해주세요. 물어봅니다. 발정이 안 오는 이유가 뭐야? 왜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자, 판다를 사육관리하던 저는 제가 총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장난이 아니겠죠. 네, 많은 부담을 느꼈고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부담을 지어주고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힘내.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준비 잘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응원을 해준 건데 저 스스로 그걸 뭔가 부정적인 불행으로 탈바꿈시켜서 가슴에 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힘찬 응원에 힘입어서 저는 다시 저희 팀이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 분석에 대한 도출된 안을 가지고 해결을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아이바오가 명확하게 3월이 딱 되면서 신호를 보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동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뚜렷했죠. 자, 그래서 이 판다들은요, 정말 특이한 게 많아요. 임신이 1년에 딱 3일밖에 가능한 날이 없습니다. 3일. 이 3일을 놓치면 그 해에는 번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판다들이 다 그래요. 19년처럼 번식이 없이 그냥 1년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육사들하고 수의사들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면서 짝짓기 시기를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호르몬 분석을 하고. 자, 그런데 짝짓기 시기가 되면 전문가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한참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입국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은 저희 사육사와 수의사들이 분석을 하면서 그 날짜를 일단 맞췄습니다. 맞추고 아이바오랑 누가 만나요? 러바오. 러바오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 러바오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아이바오랑 러바오가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철저히 단독 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이렇게 궁합이 한꺼번에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두 친구가 이제 만나서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통 2시간 간격으로 짝짓기를 시킵니다. 근데 2시간 간격으로 5번을 만나는 동안 계속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2시간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은 10시간이 흘렀고, 기회가 얼마라고? 3일. 근데 벌써 거의 하루가 반나절 정도가 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판다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은 이제 깊어가고. 그래서 이제 더 시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6번째 짝짓기를 시도를 했는데 딱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푸바오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그때 실패를 했더라면 푸바오로 인한 이런 행복감 이런 것들은 지금 만날 수가 없겠죠. 이미 저는 90년대 판다를 아쉽게 돌려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아기 판다를 한국에서 보여주는 게 저의 사육사의 마지막 목표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번식 행동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던 그런 시간도 있었죠. 푸바오가 태어나는 순간 못지않게 저는 그 짝짓기에 성공한 순간이 감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디에서는 푸바오가 태어날 때보다 그때 짝짓기 성공했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더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푸바오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었고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포기의 직전, 좌절의 순간, 실패라고 두 줄을 딱 긋기 전에 가장 우리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큰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원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은 저는 대부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포기했더라면 지금 푸바오의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겠죠. 저는 동물원에 입사해서 36년을 사육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추억을 많이 쌓았죠. 특히 기억 속에 남는 동물들이 여럿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젊어 보이죠? 제가, 네,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네, 요즘에 많이 복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복원을 했고요. 저건 제가 사육사 초년 시절에 정말 야생동물을 잘 모를 때 그냥 열정 하나로 뛰어들어서 국내 최초로 성공시켰던 인도 표범 아롱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인공포육으로 해서 어미가 돌보지 않아서 키우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저 친구로 인해서 제가 사육사 생활을 오래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사육사가 야생동물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제게 가르쳐줬던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와우. 애기가 하나 있죠, 애기. 네. 오랑우탕 복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 옆에 여자 사육사가 있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네, 제 옆에 여자 사육사가 있으면 뭔가를 막 집어 던지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아기가 태어난 순간까지 제가 접근하는 걸 허용을 했어요. 야생동물들에게 그것도 오랑우탕은 성인 남자 8배의 힘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친구는 저를 아기를 낳는 순간에도 옆에 있을 수 있게 인정을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와, 귀여워요?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 친구는요 태어날 때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를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숭이들 영장류들에게는 딱 엄마를 안을 수 있는 팔 힘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를 안지 못하면 엄마가 돌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숭이들은 빠르게 나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매달리지 못하면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엄마를 안지 못하면 그냥 포기를 해요. 이게 자연이에요. 네, 그런데 이 친구 재활을 하고 젖을 먹여서 인공포육을 하면서 성공을 시켜서 어미에게 성공적으로 돌려보냈던 황금머리 사자타마린 찬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찬이. 아마 2017년쯤에 여러분들이 동물농장에서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이죠? 네, 아이바오와 푸바오 그리고 옆에 러바오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러바오. 네. 네. 엄마 판다 아이바오와 푸바오까지 정말 제게 정말 제가 감사를 보내는 그런 동물 친구들이에요. 푸바오라는 곰손자가 태어나면서 저에게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저뿐만 아니라 푸바오를 통해서 행복을 또 희망을 얻은 분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공황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어떤 새로운 삶을 찾고, 또 어떤 분들은 불면증으로 한 5년 정도를 정말 힘들어하다가 지금은 치료를 다 해서 푸바오와 함께 아주 편하게 잘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험생인데 정말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푸바오를 만나면서 공부를 열심히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수전증이 심해서 자기가 사진을 못 찍는데 사진을 막 보여주세요. 너무 잘 찍은 예쁜 사진을. 근데 자기가 푸바오를 찍을 때만 손이 안 떨린대요.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푸바오라는 친구는 자기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보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억에 남는 동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키우면서 저는 많이 배우고 위로받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동물들이 장애를 딛고 일어나는 순간 저도 힘을 얻고 행복해합니다. 자, 푸바오를 키워내는 아이바오를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제가 그렇게 마음을 주고 정성을 쏟는 것보다 훨씬 더 제게 큰 행복을 주죠. 자, 그리고 동물들과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추억들은 아마 제가 호흡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의 인생에 아마 한 부분을 행복으로 늘 채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 친구들이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오면 사육사들이 가장 후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고요. 저 사육사, 강철원 사육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내가 이 동물과 이별을 했을 때, 뭔가 사별을 했을 때 그 동물 친구들에게 잘해주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사육사는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는 얘기잖아요. 있을 때. 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최고의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고 수고로운 일들을 다들 하세요. 그렇잖아요. 또 혹은 일을 하지 않든 하든 상관없이 다 힘듭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하다가 뭔가 큰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성취를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꼭 그 긴 기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해서 그 큰 성공을 했을 때만 보람차고 성취욕을 느끼고 행복해야 될까요? 매 순간을 여러분들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간극을 좁히는 연습들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행복의 1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행동, 여기 활동, 이게 저에게 또 굉장히 큰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푸바오를 보는 순간 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는 분들이 푸바오를 보면서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자주 보고 이러면서 간극을 줄이니까 행복해지잖아요. 병이 낫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 비법, 작은 일상 매일매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꼭 성공으로 연결이 된 다음에 행복할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돌대 사진, 돌잡이 사진인데 돌잡이 사진인데 제가 사과, 당근, 대나무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줬는데 저 친구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저 워터홀을 줬더니 덥석 끌어안았던, 그래서 저 워터홀라는 저 원형 구의 의미가 행복이었습니다. 자기 이름과 똑같은 행복을 끌어안았는데요. 이제 푸바오를 보내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보내지 않으면 안 되나요? 할부지는 아쉽지 않으세요? 저는 푸바오의 환생을 위해서 보내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정된 이별이었다고도 표현을 해요. 모든 만남은 다 이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찌 말과 마음이 다 똑같겠습니까? 저도 아쉽고 슬퍼요, 많이. 그런데 사육사로서 푸바오의 행복을 지켜주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하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별을 하고도 후회하지 않을 푸바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후회하지 않을 그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푸바오의 탄생을 응원할 거예요. 10살이 되어도 20살이 되어도 푸바오는 저의 영원한 아기 판다니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에버랜드 판다월드에 있을 때는 BTS급인데 여기 오면 분위기가 어떨까 궁금해요. 거기 분위기를 완전 능가하네요. 자, 시작할까요? 근데 그 동물들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바오, 러바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들의 3살 전, 4살 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친구들을 가까이 대할 때도 항상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푸바오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푸바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푸더기들의 사랑을 많이 먹고 이모 삼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칭찬을 워낙 많이 받고 자란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바오가. 그래서 어디 가도 어떤 환경이라도 분명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힘을 주고 싶어요. 그 전에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